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정 트리를 우리 깊숙하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114페이지까지 이제 살펴봤고, 트리 특성 중요도가 뭔지 아셨죠? 왜 그렇게 나온지 아셨죠? 그럼 이제 된 건데, 다만 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교재는 이런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음, 별로죠. 네, 이런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별로고,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특성 중요도에서 그냥 플랫 이렇게 이제 하고 수평 막대 그래프로 그리겠습니다. 끝. 그죠? 그리고 이제 요 플랫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 색인 방향으로 나오는데 아까처럼 이제 소트 밸류즈를 이제 하시면 그 중요한 것이 이제 먼저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아까 이제 이미 수치에서 살펴보신 대로 이제 워스트 페리미터가 이렇게 이제 제일 기여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 근데 교재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코드를 작성했어? 왜 그러냐면 펜다스 활용 안 해서 그래요. 여기 이제 보시면 그 특성 중요도는 그 115페이지에 보면 그냥 ND 어레이로 담겨 있습니다. 값만 담겨 있는데 요 ND 어레이 상태로 요거를 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PLT에서 조작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이런 거는 사실 그 가치가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자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펜더스를 잘 사용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펜더스는 그냥 숟가락 젓가락급에 이제 대응되는 거니까 논파이를 쓴다면 이제 펜더스를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분석에서는. 그래서 뭐 그렇고, 그럼 이제 보시면 저 피처 임포턴스에 대해서 뭐 그 자세하게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논의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117페이지에서 이제 다음 쪽에 보시면 결정 트리에서 분류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지만 회귀 결정 트리도 비슷하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 그 회귀라고 하는 출력의 양상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내일 선형 회귀를 논의하면서 회귀가 무엇인지를 논의를 드리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싹 이제 해결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원리는 똑같은데 그냥 출력만 살짝 다르게 잡아주면 되는 거라서 어려운 논의는 아닙니다. 예, 지금처럼 오래 걸리는 논의는 아닐 거고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넘어가고 12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좀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장단점과 매개 변수로 결정 트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 트리 모델 복잡도를 조절하는 이제 매개 변수라고 했는데 이 교재에서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 용어는 뭘 뜻하는가? 이런 걸 뜻합니다. 이 모형을 초기화하는 설정들을 교재에서는 매개 변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그냥 뭐 그 통상적인 용어이긴 하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매개 변수고, 혹시 이제 기계학습에 그 사전 지식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신경망이나 이런 것들도 매개 변수라고 부르던데 그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요 용어에 대한 정리는 일단 선형 모형을 가야지 좀 비교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모형 설정 이렇게 이제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관심을 이제 가져보겠습니다. 다른 알고리즘들보다 나은 장점, 시각화. 이거는 뭐 이미 공감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쉽다는데 이런 거죠. 그 병원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양 판정하는 이제 이런 모형을 이제 만들었는데 의사들이 뭐, 왜 그런 거예요? 블랙박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 말한다면 블랙박스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if else 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는 이렇게 워스트 페리미터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쪼갰습니다. 하면 이제 의사들이 그걸 보고 아 그렇지. 종양 전문가가 내가 생각해도 워스트 페리미터가 저 정도면은 이게 악성하고 양성을 나눌 만해.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그냥 비전문가가 딱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 비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야 전문가인데 머신러닝은 비전문가일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 그러시죠.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머신러닝을 나의 분야 전문성에 이제 도입을 해서 더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 비전문가를 뜻하는 거죠. 분야 전문가이긴 한데. 근데 의사들한테 이거 if-else문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걸 내가 왜 해? 이러겠죠. 그러니까는 근데 프로그래머가 아니어도 그냥 데이터 한번 먹여주면 if-else문이 뽕 이제 내부적으로 생성이 되니까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준하는 효과가 난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누구나 분야 전문가면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데이터 스케일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각 특성이 x1이면 x1이고 x2면 x2지 동시에 x1과 x2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x1의 단위가 x2랑 다른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제 비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처리를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KNN하고 좀 비교가 되죠. KNN은 전 처리를 잘 해주니까 더 좋았거든요. 근데 결정 트리는 그 원리상 이런 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하면 어떻게 돼? 똑같겠죠.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나? 상관없죠. 굳이 노력이 낭비되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 점이었고, 근데 마지막 주요 단점. 맥스뎁스를 그 제한을 해도 이게 오바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플러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랜덤니스 때문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 랜덤니스도 이제 그렇고 이 표본한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불안정성으로 여겨질 만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90년대로 가야 됩니다. 웰컴 투 90년대입니다. 앙상블은 결정 트리의 이제 앙상블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제 이거 마지막 2시간에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좋은 소식은 이제 힘든 삶을 많이 지나셨어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앙상블은 이제 되게 쉽고 약간 보완하는 정도의 이제 기법이라서 되게 그냥 그 결정 트리처럼 막 이론적인 깊이가 깊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쉬우니까는 오늘 마지막 2시간의 마무리가 이제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 그러면 앙상블 저 그 단어가 심지어 영어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왜 저런 단어를 이제 썼는가? 뭔 뜻인가? 같이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앙상블. 혹시 음악 좋아하시나요?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에서 앙상블 이런 거 여러 악기들의 조합을 앙상블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에 이제 그 취지나 어떤 통찰을 조금 공감해 보기 위해서 다음 같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1907년 어느 날 통계학자 프란시스 갈톤이 농업 박람회에 갔을 때 소의 무게를 알아맞추는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80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있었는데 다들 소의 무게를 제각각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균과 중앙값의 경우에는 실제 몸무게의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확했다고 합니다. 개별 예측은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이 취합된 것은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사례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러한 관찰은 아직도 왕과 귀족이 있는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실제로 동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의 근거로 논의된 적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것의 기존의 전통적인 통계학과 현재의 접근법이 구분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통계학은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어떤 강력한 가정을 수학적인 모형으로 설정을 해놓고 나서 그러한 설정에 대한 매개 변수를 추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의 현대적인 통계학이라고 불리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통계학은 컴퓨터의 활용을 전제로 하여 수학적인 모델링보다는 샘플링 기법을 정교하게 하여 수학적 모형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통계적인 특성을 추정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거는 제 목소리를 복제해서 AI가 읽은 대본입니다. 살짝 어색한 부분들 있죠. 그죠? 제가 이제 녹음한 게 많으니까 이 녹음된 샘플을 한 25분 정도를 그냥 이제 전달을 해줬어요. 근데 지도학습은 아니고 그냥 전달해줬거든요. 서비스가 있어요. 그 AI 서비스가 이제 찾아봐갖고 이제 있어갖고 뉴욕에 있는 뭐 11랩스인가? 라고 하는 데인데 그걸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그냥 뭐 그 제 목소리 샘플만 좀 이제 전달을 하니까는 제 목소리가 이제 복제돼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 뭐 대본을 작성하면서 이제 녹음을 하면 사실 1, 2분짜리 녹음을 하는데 제 작업은 1시간이 넘거든요. 뭐 이거 재녹음하고 아 발음 틀렸네 다시 녹음하고 뭐 후처리하고 아 약간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1, 2분짜리 작업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꾀를 낸 거죠. 아 이거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나도 도입해야지. 내가 AI 전문가인데. 그래서 이제 제 목소리를 복제시켜가지고 대본을 이렇게 싹 읽히면 만약 이게 그 좋으면 그냥 저는 대본만 쓰면 되잖아. 그 제가 사실 성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대본을 뭐 엄청 잘 읽고 이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시험 삼아서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오 내가 읽었어도 저렇게 읽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있고 약간 그 교포 말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들어보시면은 이제 지금의 힌트를 가지고 들어보시면은 가끔 이제 그럴 겁니다. 음. 근데 이 얘기 왜 했다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도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게 그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닌데 요거 소의 무게가 얼마일까에 대해서 이제 추정하면 각자는 많이 틀려요. 각자는 많이 틀리는데 이 각자의 의견을 평균 낸 것이 실제와 거의 근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값들을 이제 평균 내는 방식을 이제 취하면 많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가 이제 나는 경우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정규분포의 가정이기도 한데, 근데 그 좋은 거를 모델에도 써보잖아. 앙상블 또는 조합학습은 여러 머신러닝 모델을 결합하여 강력한 단일 모델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이전에는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하나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델들이 과적합, 즉 특정 데이터에 지나치게 최적화되는 문제를 자주 겪었습니다. 과적합은 데이터가 부족할 때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충분하더라도 알고리즘에 따라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단순히 데이터 규모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확보는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비유할 수 있는 상황은 사람들의 전문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가들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교류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더 균형 잡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머신러닝에서 앙상블 기법으로 잘 나타납니다. 여러 모델이 서로 다른 관점과 접근 방식을 통합함으로써 오버피팅을 줄이고 전반적인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조합학습 방법론의 통찰입니다. 머신러닝에는 이런 종류의 모델이 많지만 그중 두 앙상블 모델이 분류와 회귀 문제의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와 그레디언트 부스팅 결정 트리는 모델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결정 트리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제가 읽었을까요? 보이스 클로닝을 사용했을까요? 보이스 클로닝 사용했는데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96점에서 한 7점 정도? 저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주의를 많이 안 기울인다면 그냥 들을만 하고, 비슷하다. 내가 읽었어도 저렇게 읽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꽤 많습니다.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 모형을 하나 쓰면 우리가 이제 결정 트리를 상세하게 이해하니까, 예를 들어서 랜덤 스테이트 뭐 1번이랑 랜덤 스테이트 1이랑 랜덤 스테이트 2가 의견이 좀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랜덤 스테이트 이제 3번으로 이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서로 다른 관점에 따라서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물론 있겠죠. 근데 차이점도 물론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수결이나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이제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그런 이제 경우에 자동적으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가정하는 것이 이제 조합학습입니다. 남의 말을 많이 들었네요. 뭐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놓고 나서 좀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990년대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90년대 앙상블르 기법입니다. 요 앙상블 기법이 결정 트리에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주로 결정 트리가 최대 수혜자입니다. 그 결정 트리의 동작 원리상 앙상블 기법이 잘 먹힐 만한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결정 트리와 앙상블 기법이 결정 트리를 위해서 개발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꼭 그런 건 아니고, 어,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결정 트리 기반으로 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단 다짜고짜 이제 해보죠. 이제 첫 번째로는 패밀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이클런에 방금 전에 상의 드린 대로 이게 앙상블 패밀리고요.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랜덤 포레스트 이제 클래시파이어, 랜덤 포레스트 이제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일단 골라야 되겠죠. 이제 회기는 이제 내일 이후로 이제 논의 드리기로 하고,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이제 골랐고, 그러면 이제 비포 애프터를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위해서 그냥 단일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를 이렇게 이제 클래시파이어로 이제 가져오고, 캔서를 가지고서 이제 비교를 해보죠. 캔서 트리고, 디시전 트리 이제 클래시파이어고, 좀 못하는 걸로 이제 잡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오형 평가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캔서 트리 잡고,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중복이니까 학습 설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캔스 종양 훈련 설정. 요거 이제 맨날 이제 반복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공통적으로 이제 동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요 목록으로 그냥 전달하겠습니다. 목록으로 전달하면 안 되나? 데이터는 캔서 데이터, 타겟은 캔서 타겟, 랜덤 스테이트는 적당한 값. 그리고 얘도 이 캔서도 분류가 있으니까는 스트래티파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캔서 타겟으로 일단 스트래티파이를 해주고, 그죠? 근데 이 작성하실 때 요 사전에 키를 정의하는 부분은 요 부분은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이게 정의가 되기 전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직접 작성하셔야 되고 오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형 평가에서 캔서 트리에 이제 종양 훈련 설정을 이렇게 넘기는 거죠. 별표 2개짜리로 종양 훈련 설정. 맨날 이제 똑같은 거 반복하기 싫으니까. 그죠? 그래서 고작 90%가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아까 상위 드린 이유로 인해서 약간씩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맥스뎁스를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설정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시험 점수가 훈련 점수 100점은 무조건 보장이에요. 이거는. 그죠? 근데 시험 점수가 얘를 못 쫓아오니까 이게 그 잡티들 때문에 좀 그런가. 그래서 이제 너무 쓸데없이 깊은 그런 트리가 형성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을 이제 들게 만드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getDepth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 깊이를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캔서 트리에서 getDepth를 이제 봐가지고 이제 깊이가 어이구야 뭐 5구나 이런 거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좀 수행해야 되니까 랜덤 스테이트를 적당히 이제 잡을게요.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뭐 랜덤 스테이트 7 이런 걸로 잡을 텐데 이게 요 두 개가 상호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특정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특정한 그 랜덤 스테이트의 상황들이 연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바꾸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점수가 이제 달라집니다. 야, 근데 이거는 아까 했던 얘기잖아. 맞아요. 이제 이거 대조군이죠, 대조군. 근데 이 대조군 이후로 이제 이 대조군의 틀을 기반으로 해서 그 랜덤 포레스트를 이제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이제는 캔서 포레스트. 그죠? 트리도 사실 불길하죠. 캔서 트리, 불길한데 캔서 포레스트라니. 그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인데 여기서 이제 에스티메이터의 개수가 기본적으로 100개예요. 그리고 맥스 뎁스는 그냥 무제한으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형 평가를 하는데 이제 캔서 포레스트죠. 캔서 포레스트를 주고 나머지는 귀찮다 종양 설정, 훈련 설정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모형 평가 요 캔서 트리 그냥 이렇게 프린트문으로 좀 비교를 하면 요거는 이제 결정 트리 오리지널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랜덤 포레스트 이제 앙상블 결정 트리 앙상블이죠. 그리고 이제 요 랜덤 포레스트는 무작위성이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결과 재현을 위해서 적당히 이제 근데 요거를 같은 값으로 잡아도 상관없는데 그냥 의미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이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랜덤 포레스트 일부러 제가 좀 다른 걸로 좀 잡겠습니다. 좀 아름다운 걸로. 이 좀 둘의 차이를 이제 강조하는 아름다운 값을 좀 찾아.
3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그 이제 오리지널 결정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같이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